예, 국민앵커 박상규의 판읽기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것을 10개 쟁점으로 나눠서 10점 만점 항목으로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략 한 8점 넘어요. 한 8점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8점 정도 넘으면은 한동훈도 8점 넘는다고 생각을 할까? 자,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 아직 한동훈 대표는 아직 정식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내용이 이 친한, 친윤, 친한 두 계파 사이의 좀 그 화합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까? 계기가 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도움은 객관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돼야 해요. 안 되는데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당위론으로. 이제 당위로입니다.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이제 이렇게 맞서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2시간 넘는 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소상히 밝혔고 예. 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공격을 하고 나오면 이게 정말 당이 또 여권 전체가 정말 이게 쪼개집니다. 네. 그리고 산으로 가요. 지지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좀 나중에 필요합니다만 저는 일단 장고하는 모드 자체가 별로 안 좋게 보여요. 이게 오래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좋은 소식 나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반색한다. 즉각 일단 짧은 논평부터 나오고 대통령과 함께 한번 이 전국 타개를 위해 고민해 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끝난 지 대략 지금 5-6시간이 넘도록 조용하잖아요. 이래서는 이게 좀 불안한 기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대표도 공격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럼요. 아니,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이 도발도 했죠. 뭐 할 만큼 공격을 했거든요. 본인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말할 정도로, 아니, 다 얘기했다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대통령의 답변도 나왔어요. 이제는 봉합, 화합, 이게 이제 모아서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침묵 끝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이 이제 나온 결과물 가지고 요구할 건 다 요구했고 답변할 것은 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쪽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잘 버무려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정권을 지키고 또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그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갤럽의 19%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놓고 노무현은 12%도 갔는데 아직 7% 여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유 있는 분이구나. 그럼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우리 그렇게 너무 쫄지 맙시다. 이 얘기라고도 판단이 됐고 저 또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아니하니까 계속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정말 위험해요. 이번에 그 해리스가 그 막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했는데 완패였잖아요, 결과가. 이게 민주당이 이번에 상하 양원 다 내주고 참패를 했어요. 한국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이 참패하고 파란색이 지금 다 죽었어요. 이게 한국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빨간색이 미국을 다 뒤덮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인식을 엄중한 상황 인식을 한 대표도 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 대표도 해야죠. 저는 어떻게 그 엄중한 상황인지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이제 선고가 이재명 선고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첫 1심 선고가 15일이죠. 1주일 남으니까는 지금부터 아주 강화를 해요. 평일에는 그 본청 앞에서 천막 쳐놓고 농성 시작을 했습니다. 2시간밖에 안 하더만요. 날 춥다고 또 다 집에 갑니다. 교대하면서 농성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장애로 뛰쳐나가요. 근데 지난 주말에 장애로 뛰쳐나갔는데 그때 이 장애로 뛰쳐나가서 본인들이 30만 왔다 했는데 우리가 또 과학적 기법이 있잖아요. 면적에 또 설 수 있는 사람 계산하고 교통량 계산하고 하니까는 무슨 30만 원 한 2만 명 정도 안팎
네,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이제 예. 서울시경의 캡틴 기자를 해가지고 예. 제가 그 계산법 아시나요? 계산법을 알아요. 예. 그때 경찰 주산 17,000명입니다. 경찰 간부는 그렇죠. 15,000명까지 본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면 30만이라고 했죠. 15,000에서 17,000이 네. 정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 무조건 깎는 거 아닙니다. 요새 무슨 과거 무슨 그도 아니고. 그렇죠. 이 숫자는 정확한 거예요. 도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예. 위에서 덴서티라 그래가지고 밀집도를 보는 거예요.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입니다, 수학. 서울역에서 남대문 사이 이제 면적 딱 갖다 놓고 4차선 도로에 예. 반절에 몇 미터 딱 15,000에서 17,000 나왔어요. 예. 이걸 처음에 1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말로 후카시 넣는다 그러잖아요. 머리 이렇게 막 예. 그런 식으로 부풀렸어요. 그래서 10만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애교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 그 날씨가 그때 영상 한 20도가 넘어서 날 좋았습니다. 총동원령 내렸어요. 예, 저 지역당에 총 동원령 내렸어요. 배지가 170개가 모였어요. 그러면 공교롭게 170 곱하기 100이 17,000이에요. 한 명이 100명씩 동원했나? 근데 그 비례에 있으니까. 평소에 다니던 사람들은 유동 그 인구도 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비례 빼면은 지역구 한 사람 의원이 100명도 동원 못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래 놀랬습니다. 이재명 놀랬고 박찬대 놀랬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움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치고 나가느냐? 30만 명이라고 뻥을 쳐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국민 애교를 없을 줄 넘어서는 이거는 정말 이건 뻥튀기도 이런 뻥튀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30만이라 그랬더니 또 언론들이 이걸 또 30만이라고 다 또 받아 쓰고 네. 방송에다 30만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저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MBC에서 그렇게 했겠네. 네, 뭐 문화방송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화방송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네. 박성재. 딱 봐도 100만. 딱 봐도 100만. 조국 서초동 보고 예. 그런 자가 MBC 사장을 한 거예요. 딱 봐도 100만은. 100만 거면 30만 원 우습게 그냥 그래 30만. 그때 경찰이 맥시멈 7만에서 8만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놀랬어요. 아, 이거 탄핵 얘기 꺼냈다가 이거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탄핵 얘기 함부로 꺼낼 일 아닌데? 그러고 일단 주춤했는데 아, 이게 이제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지. 지금 이재명의 불안이 지금 비등점으로 지금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9일 날 잠도 안 올 거예요 지금. 장소도 바꿨어요. 예. 그때는 서울역 앞인데 야, 그 서울역 앞에 그 4차선 도로 안 되겠더라. 서울시청으로 가자. 그래서 서울시청은 좀 넓잖아요. 예, 강화문은 이미 저기 우파에서 점령을 신청을 해놨어요. 광화문 가면 망신당합니다. 예, 예, 제가 예. 광화문이 직장이라 말씀드리는데 거기는요 한 17,000명이면요 드문드문해가지고 개망신당합니다. 맞습니다. 예. 광화문은 보수 단체들이 미리 선점해서 못한다고 하는 게 차라리 핑계가 돼요. 서울시청 메우는 것도 지난한 일이에요. 왜? 그럼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탄핵이란 말을 거부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민주 헌정 질서를 세워서 민주 국가로 지금 자리매김한 지가 언젠데 네. 탄핵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합니까? 네. 탄핵은요 문민 쿠데타예요. 이거는 아니, 탄핵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헌, 명백한 법률 위반, 이게 전제돼야 되고, 두 번째 헌재로 가면요 절대 못 넘어섭니다. 지금 헌재가 그 보수 우위로 재편이 돼 있어요. 예.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6명으로 일부러 숫자를 쪼그라뜨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로 무력화시키려고 그 방통위 2명으로 무력화시킨 수법을 또 쓴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6명 정족수 돼요. 이렇게 네.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탄핵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거는 두 가지 허들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얘기를 꺼내면 역풍만 분다는 걸 그렇죠. 본인들이 알아요. 근데 안 하려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꿉시다.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할게요. 이게 본질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 모이잖아요. 이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얘기. 그런데 9일 날 모이라 그래 놓고 16일 날 판결 다음 날 모이라 그랬잖아요. 속이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중 모으는데 그 인파들 모으는데 동원하는데 그 흥행을 참패한 거예요. 아니, 완전 참패. 네, 흥행 참패를 하니까는 어떤 꼼수를 썼냐면은 그러면 민노총하고
좌파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하면은 이 사람들의 동원력이 있으니까는 체면국인 것을 만회할 수 있겠다고 해서 같이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 주말에. 무려 43개 단체입니다. 43개 단체 같이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 또 들어놓은 이야기가 보니까 이 단체들은 그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 탄핵 단체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우기고 있잖아. 나는 탄핵 이야기 안 했어. 나는 그렇죠.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고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고 하면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속담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렇죠.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는 또 다시 또 꼼수를 쓴 게 그러면은 이거 저 탄핵 단체하고 같이 하면 우리가 역풍이 부니까는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하되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 이제 그러면 앞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좌파단체가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민주당이 이제 좌파단체는 끝 하고 자기들이 끼어들어서 그 사람들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밥상은 좌파단체 보고 차리라 그래놓고 차려놓고 이게 다 안 드셔도 되니까 그냥 놓고 가세요. 설거지를 우리가 할게. 우리가 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설거지만 하면서 생색을 내겠다는 건데 이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안 하는 수가 빤히 보이잖아요. 그럼요. 너무 수가 읽혀요. 이런 얌체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탄핵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탄핵 집회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이 16일입니다. 그게 이제 선거 다음 날이에요. 1심 선고 다음 날 선거법 1심 선고 다음 날 조국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탄핵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더 악수죠. 그렇죠. 예. 조국은 이미 연말 안에 저 2년형 살러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아직도 왜 그 소식이 없지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리 중립하는데 이게 중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립의 문제가 아니죠. 법치의 문제죠. 법치고 지연된 정의를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조국당은 이미 갈 때까지 가가지고 탄핵안까지 발의해 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고 그 원내대표라는 자 누굽니까? 바로 그 경찰 출신 황운하. 예, 황운하. 여기도 지금 곧 1심이고 중형 선고가 21일, 2심, 21일 법정 구속될 수도 있어요. 중형 선고가 예상이 돼가지고 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방동기 되는 거예요. 이 당 막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탄핵안을 이미 발의해가지고 이미 그 당은 조국 탄핵당이 된 겁니다 이미. 그렇죠. 그런 당하고 손을 잡겠다? 이거는 계속 오물을 스스로 자기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물을 그렇게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선거법에서 그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은 분명히 나올 텐데 나오면은 이제 당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이 뭐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모든 건 날아가는 건 날아가는 거고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전 재산의 절반이거든요. 제가 그때 조사해봤어요. 저 민주당 당사, 영등포 당사 450억짜리 있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한 410억대요. 그러면 절반 딱 해서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되면은 이재명 손절론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나눠봤어요. 예. 172명으로 나누니까 1억 7천 한 2, 300만 원씩 내야 돼요. 434억 원 안 내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내겠습니까? 그 정도로 큰 돈이에요. 예. 그러면 손절론이 나오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때는 무조건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하고 같이 하겠다. 자, 그런 속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 열차는 그때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야권도 지금 이렇게 이재명에게 끌려갈 때가 아니에요. 야권도 정말 자기들이 우리나라 그래 좌파 정치 있어야 되잖아요. 우파 정치만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이제 좌우파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그렇죠. 나온 거 아닙니까? 왼쪽에 앉은 사람들의 주장과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주장하는 게 한쪽은 큰 정부, 한쪽은 작은 정부. 원래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 6.25의 아픈 상처가 있어서 좌파하면 다른 게 이제 그 코뮤니즘이 여기에 덧칠이 된 거지. 사실 좌파 정당도 필요하고 그럼요. 우파 정당도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는 짝퉁이고 변질된 그런 이형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좌우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좌파, 우파 그러니까는 새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좌익, 우익 해서 그렇죠.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이재명 지금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이 일극 체제가 무너지면은 좌파 정치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염려도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손절론이 확산될 게 분명합니다. 1심 딱 끝나면. 그래서 대기하고 있던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김동현 네. 죄송합니다. 김동현 이 경기지사,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죠?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네. 여러분 저는 사실 김경수 지사를 바둑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그냥 드루킹 입장에서 일당이 바둑이라고 칭했죠. 아이디가 바둑이잖아요. 생긴 것도 바둑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 바둑이 풀어야 된다. 이 무슨 뜻이냐면 김경수를 풀어서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농담을 많이 해왔어요. 자, 이 바둑이가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복권됐어요. 기다렸다 만나면 되잖아요. 김동현 지사가. 그렇죠. 그런데 이 김동현 지사가 일부러 출장 중에 찾아갔습니다. 예, 독일에서 찾아갔어요. 일부러 찾아가는 거는 당연히 보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행 기자들도 있고. 자, 누구를 향해서 이 행보를 한 거냐? 타겟은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바둑이를 만나러 일정을 짬을 내서 와서 수기를 했다. 내용은 안 알려줘. 궁금해 죽겠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 자,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끄떡없어. 트럼프 봐. 뭐 이런데 달라요. 우리나라와 트럼프 상황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은 물론이고 저는 그 이상 봐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 법조인 여러 명에게 물어본 결과가 되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괜찮지 않아요. 이게 6.25 남침을 북한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문서로 확인된 것도 달라요. 그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스탈린과 김일성의 비밀 대화록이 발견됐다와 다른 거예요. 이게 1심이 땅땅땅.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생중계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같으면 생중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이재명 쪽이 주장하는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자청을 해서 생중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세 부르고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내가 드디어 사법 리스크를 벗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한사코 안 된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계를 막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김동현 지사가 의식하고 만난 거예요. 자, 또 있어요. 김두관 전 의원도 시간을 내서 그 독일 왕복 비행기 값 만만치 않습니다. 간다는 거예요. 간답니까? 간다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바둑이는 곧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김경수 씨 자꾸 바둑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바둑이는 들어온다는데 일부러 비싼 지금 비행기 값 들여서 김두관도 가는 거예요. 자, 왜 갈까요? 반명 비명들이 이제 제2의 낙하산, 보조 낙하산 준비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떨어지다가는 300m, 400m, 1km 위에서 그냥 자연 낙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죽어요, 그냥. 흔적도 없습니다. 야권 정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 비밀 회동, 뭐 비밀도 아니죠. 둘이 만났으니까 이거를 자꾸 보도되게 하는 이유는 우리도 있다. 그리고 경기지사이면서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르고 스토리도 있고 어렵게 공부해서 성공한 이런 그 김동현 지사가 몸을 풀고 움직이면서 김경수 전 의원을 만나고 또 김두관 전 의원도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움직임을 지금 시작했어요. 또 김부겸도 있죠. 네, 김부겸 의원 뭐 이렇게 전 총리 또 불러서 강연회도 한다. 자, 이게 따로 노는 모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아니 그 배지도 안 달고 전직들이 그거 뭐 하겠어? 아무 힘도 없지. 안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정성호 의원이 이 친명 중에 친명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진짜 찐 명은 나하고 딱 두 사람밖에 없다. 김영식밖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못 나간다는 게 확인되면 네. 다 그러면 튈 놈, 돌아서죠. 네. 다 튈 사람들. 난파선 탈출. 우리는 나하고 저 김영식만 둘이 남아서 지킬 거야.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간단히 듣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의 관심은요. 권력을 향해 가는 거고 그렇죠. 다음번 배지를 이재명이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네, 네. 야권 금방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네.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장애 집회 전략을 변경을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1부, 2부 나눠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 우리 국민 앵커 박상규의 이 판읽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는 바로 1심 선고, 첫 1심 선고, 대망의 첫 1심 선고 나오기 전날이죠. 정말 흥미진진한 예. 그 상황입니다. 예, 그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진전된 상황,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있을 1심 재판 이야기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